훈련 시작 전부터 떨어지는 교관의 불호령. 야, 너네 배 위에서 특히 훈련만에 집중 안 하면 다친단 말이야. 어제 너네 동상형 다쳤지? 예! 아침부터 좀 애들 이렇게 동기를 좀 많이 잡네요. 이제 저희가 해양에서는 특히 배 위에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사소한 부분이라도 교육생들한테 한 번 더 말을 해주고 이렇게 주의를 줌으로써 이렇게 약간 집중도 훈련 집중도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깐깐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참여한 생환훈련은 공군 조종사가 임무 수행 중에 자신의 전투기가 피격되거나 문제가 생겨 비상 탈출한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적진이나 바다, 산 등 전환된 위기 상황에서 생존하고 귀환하는 능력을 키우게 되는데요. 이를 가르치는 곳이 바로 공군 생환교육대입니다. 생환훈련은 학생 조종사 시절에 받는 2주 훈련을 시작으로 정식으로 조종사가 되면 4년 6개월마다 필수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들이 향하는 곳은 해상훈련장. 바다 위로 비상 탈출했을 경우를 대비한 겁니다. 먼저 낙하산을 자유자재로 컨트롤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패러세일 훈련이 시작됩니다. 항공기에서 탈출한 후 바다까지 안전하게 착수하기 위해선 필수적인 과정. 25톤 함정이 견인줄을 매달고 끌어주면 낙하산을 맨 교육생이 공중으로 떠오릅니다. 이후 견인줄을 풀고 바다 위로 떨어지면 성공. 비상 상황에선 목숨과도 직결되는 만큼 중요한 훈련인데요. 처음에 바람 잡았어요? 안전한 훈련을 위해 꼼꼼하게 확인하는 교관. 지금 갑판 위에만 교관 인원이 총 10명이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뭐 10명뿐만 아니죠. 뭐 다른 지원 요원들도 있고 선박 운영하는 팀도 있고 보통 한 30명 정도가 한 명을 띄우기 위해서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훈련함 위 곳곳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교관들. 패러세일 훈련 전에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바람의 방향입니다. 배의 방향을 바람과 마주보기 위해서 딱 방향을 맞춰주는 겁니다. 낙하산을 정확하게 띄우기 위해선 배를 바람과 마주보는 방향으로 맞춰야 하는데요. 가장 알맞은 바람의 속도는 초속 8에서 13m.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저쪽 우리 견인 선박이 견인하는 속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해서 모양을 하도록 할 거고. 갑판 위에 지그재그로 놓인 이 줄은 교육생과 견인 선박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꼬이지 않도록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이제 실습자가 줄이 풀어지는 거를 눈으로 쉽게 식별을 해야지 나중에 나가는 타이밍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눈으로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는 게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네요. 그럼 이게 풀리는 걸 자기가 인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만약에 이게 실습자가? 풀리는 걸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십자가 대기를 하다가 갑자기 탁 당겨 나가게 되면은 갑자기 탁 나가면서 앞쪽으로 넘어지면서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심적 대비를 하는 그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체 없이 하나, 둘, 셋, 3초 센 이후에 교육생의 표정에 긴장감이 감돕니다. 이를 지켜보는 동료들도 긴장되는 것은 마찬가지. 갑판 끝까지 뛰어간다는 생각으로 알겠죠? 예, 갑판에 뛰어가다 넘어진다거나 내지는 이륙이 완료가 되면서 해상으로 추락을 할 경우에 앞쪽에 있는 빨간색 줄 빠르게 잡아당겨서 분리시킵니다. 이해되시죠? 패러세일 훈련의 시작을 알리는 깃발이 휘날리면 견인 선박이 서서히 움직입니다. 교육생 바람이 별로 없으니까 교육생 끝까지 뛴다는 마음으로 임하기 바랍니다. 훈련이 시작되면 견인줄을 던지고 받고 연결하고 각 위치의 교관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서서히 속도를 올리는 견인 선박. 빠르게 견인줄이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교육생 준비하시고요.
오맨 백 레디 고! 바람을 마주하며 달린 교육생의 낙하산이 하늘로 솟구쳐 오르지만 중심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60m 상공에 도달. 이제 공중에서 생존 장비와 구명조끼 확인 등 체크 사항을 이행하고 바다 위로 무사히 내려앉아야 합니다. 컷 사인이 들리자 견인줄 제거 장치를 당기는 교육생. 하나 둘 하늘에 떠있던 낙하산이 하강하기 시작합니다. 훈련은 무사히 성공. 첫 교육생이 무난하게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입수한 뒤엔 재빠르게 낙하산 줄을 정리하는데요. 줄이 엉켜 생기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름이라고는 하지만 먼 바다의 수온은 약 20도 남짓. 체온이 떨어지기 전 구조선이 도착해 교육생을 구조해야 합니다. 바람의 세기가 완벽하진 않지만 훈련함에선 교육생들의 낙하산이 연이어 순조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해상 착수를 끝낸 교육생들이 훈련함으로 돌아오면 향하는 곳이 있는데요. 보면은 따뜻한 물을 지금 받아놨어요. 자, 그래서 내 몸이 너무 많이 떨린다. 저체온 증상이 발생되고 있다. 그럼 이 안에 들어가고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알았죠? 목숨을 위협하는 극한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해야 하는 생존 훈련. 뉴스 같은 것들을 봤을 때도 많은 조종사분들이 또 살아하시고 아니면 또 바다에 부시착해서 돌아가신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거 보면 상당히 두렵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걸 또 이겨내기 위해서 이런 훈련들을 하는 거니까 우리 독감 예방주사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한 독감균을 넣어서 우리가 면역력을 키우듯이 이 훈련할 때 뭐 약하지만 우리가 최대한 해줄 수 있는 그런 한도 내에서 좀 어려운 상황이나 극한 상황들을 연출을 해서 만들어줘서 그 사람들이 그걸 한번 적응해보고 경험해보고 그래서 실제 그런 상황이 비행하는 중간에나 뭐 훈련하는 중간에 그런 상황들이 딱 발생이 됐을 때 약간 패닉에 안 빠지고 잘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게 뭐 저희가 하는 일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바람이 유지어 착수를 했습니다. 상태가 앞쪽으로 끌고 있어요. 입수 훈련은 이어집니다. 비상 상황에서 해상에 떨어진 이후 낙하산이 바람에 휩쓸릴 때 낙하산을 끊어내는 훈련인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다리를 잘 벌리는 것. 물속에서 끌려갈 때 몸이 좌우로 회전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무릎 펴고 펴고 안 벌리면 이렇게 흔들린다고 다리 펴고 정확한 자세, 끌려가면서 물을 먹지 않게끔 하는 정확한 자세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물을 먹게 되면 약간 패닉에 빠지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타이트하게 당겨줍니다. 훈련 전 장비를 세세히 점검하는 교관들. 물속에서 이루어지는 훈련인 만큼 자칫하다간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에서 타이트하게 조여줍니다. 낙하산에 연결된 라이자가 자 이쪽에 연결이 되고 그리고 덮개를 덮고 그 다음에 2단 덮개를 통해서 덮어주게 되면 라이자가 여기에 연결이 돼서 캐노피와 그 다음에 하네스가 동시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번 훈련에선 배가 낙하산을 대신합니다. 일정 속도로 끌어주면서 낙하산이 바람에 휩쓸리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죠. 물속에서 몸을 뒤집어 낙하산과 연결된 장치를 분리시켜야 합니다. 낙하산을 이용해서 뭐 아니면 혹은 이렇게 바다에서 하는 훈련들이 되게 공중에서는 목숨을 지켜준 낙하산이지만 이게 바다에 떨어졌을 때는 그때부터는 뭐 어떻게 보면 나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도구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낙하산이라는 존재가. 훈련함 뒤쪽에서 이루어지는 드래그 훈련.
배가 서서히 속도를 높이고 수상 안전 자격증을 가진 교관들도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하고 아래쪽 발빠짐 주의하시고 끝단에 서서 파란색 봉 잡겠습니다. 슬로우 다운. 빨간 손잡이 잡고. 파이어키트 오픈! 베이웨스트 오픈! 착순비! 네, 좋습니다. 비상 탈출 후 낙하산으로 해상에 착수하기 직전인 가상 상황. 연결 장치를 풀자 곧바로 바닷속으로 떨어집니다. 이제 낙하산은 바람에 휩쓸려 끌려가는데요. 높이 부양합니다. 최대한 가슴 쪽으로 더 당겨 누르세요. 그래야 상체가 더 부양됩니다. 그렇죠. 팔관절 최대한 뻗어주고. 물을 덜 먹기 위해선 연결된 줄을 누르고 상체를 최대한 들어야 하지만 빠른 속도로 끌려가는 상황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기가 쉽지 않습니다. 백트랙 할 때 크게 벌리고 신속하게 전환합니다. 알겠죠? 백트랙. 몸을 돌리는데 힘들게 성공. 구명대 눌러주고 다리 크게 벌려주고. 그렇지. 좋습니다. 이제 낙하산을 분리시킬 차례인데요. 따라 내려갑니다. 힘껏 당겨. 자, 구명대 리커버리. 무사히 낙하산으로부터 분리됐습니다. 침착하게 여러 절차들을 수행한 교육생. 생존 훈련에 처음 참여한 만큼 생각했던 것과 실제 상황이 많이 다를 텐데요. 홀가분합니다. 힘들지 않으셨나요? 네, 안 힘듭니다. 무섭진 않으셨어요? 예. 괜찮으세요? 예. 뒤이어 교육생들의 강화가 계속됩니다. 가까이서 보니 훨씬 거센 물살. 교육생이 강화하면 배 아래쪽 교관들의 눈길은 한 곳으로 집중됩니다. 아직 몸을 뒤집지 못하는 학생 조종사.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요? 재빨리 물에 뛰어드는 교관. 낙하산을 빨리 분리하지 못할 경우 바닷물을 많이 흡입하게 되면서 패닉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곧바로 낙하산 분리를 시도하는 인기정 하사. 그런데 거꾸로 됐네요. 바다에 떨어지는 순간 구명대를 연결하던 벨크로가 풀리면서 제대로 훈련 과정을 수행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하다 보면은 이게 라이저가 안으로 들어간다거나 구명대가 앞쪽에 풀려서 이게 구명대가 뒤로 넘어간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서 종종 일어나긴 일어나요. 그리고 항상 신경을 곤두세우고 계셔야겠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계속 시선 교육대한테 가 있고 뒤는 위에서 이제 라이프가드 콜 나오면 바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신경을 쓰게 되죠. 생환교육대의 교관이 되는 길은 녹록지 않습니다. 지상과 해상뿐만 아니라 공중에서도 임무가 있기 때문.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헬기 강화 훈련을 기본으로 1년에 두세 차례 개최되는 에어쇼에서 선보이는 고공 강화 시범을 위한 훈련도 계속 이어집니다. 1년에 20-30차례 이루어지는 강화 훈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자동으로 낙하산이 펼쳐지는 기본 강화와 자유 강화를 하다 일정 고도에서 낙하산을 펼치는 고공 강화 훈련. 고공 강화의 경우 고도 10,000피트, 약 3km 상공에서 낙하가 시작되는데요. 에어쇼 시범 연습을 할 때엔 연막을 부착하고 뛰어내리기도 합니다. 이때 대형을 제대로 유지하는 것이 훈련의 관건. 지상에선 항공기 이탈 순서와 대형 유지, 착륙 순서 등을 살핍니다. 정기적인 강화 훈련을 통해 기량을 유지하고 향상시켜야 하는 생환교육대의 교관들.
해상 훈련을 마치고 나면 생환교육대의 새로운 업무가 이어지는데요. 바로 구명정을 세척하는 것. 염분이 많은 바닷물을 빨리 제거해주지 않으면 구명정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천 종류는 빳빳해집니다. 빳빳해지면은 뭐가 문제가 되나요? 그럼요. 훼손율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부러지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천이 부러지기도 합니다. 소금을 많이 먹으면. 이어 낙하산 정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낙하산은 구명정보다 정비하는 데 시간과 기술이 더 필요한데요. 조종사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장비인 만큼 작은 손상도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직경이 한 1mm 정도 되는데 1mm 정도 되는 구멍도 이 파손으로 인해서 이 섹션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체가 파손될 수 있기 때문에 파손이 되면 이 낙하산의 기능을 잃고 방아작이 추락하게 됩니다. 낙하산의 수선 방법도 매뉴얼이 있습니다. 격자 무늬가 그려진 낙하산 원단을 이용한 건데요. 손상된 부분을 중심으로 대각선으로 4칸 크기 밖까지 잘라줍니다. 덧댈 원단은 이보다 사방 8칸 더 큰 크기로 자른 뒤 손상 부위에 낙하산 원단과 함께 재봉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수선이 끝난 상태. 튼튼해 보이죠? 일반적인 천이나 옷은 이렇게 덧대기 때문에 한 줄만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천을 한 번 겹치고 또 한 번 겹쳐서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4개 해서 4겹을 2번을 박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도를 일반 천보다 훨씬 더 튼튼하게 하게끔 하기 위한 것이고 기존에 있는 천 외에 더 덧댔기 때문에 강도적으로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더 이상 그렇게 파손이 일어나지 않게끔 그런 조치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충북 청주의 생환훈련장에선 육상훈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리는 비가 훈련을 더욱 힘들게 할 테지만 유사시의 기상 상황은 예측할 수 없는 법. 지금보다 훨씬 악조건 속에서 비상 탈출을 해야 하는 상황도 올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산속에서 음식물을 구하는 훈련이 진행되는데요. 가장 쉽게 영양소를 얻을 수 있는 건 식용식물들. 교육생이 캐온 둥글레 뿌리를 하나둘 맛보기 시작합니다. 식물의 뿌리에는 비타민, 무기질 같은 기본적인 영양소가 들어있지만 언제나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독초와 헷갈리기 쉽기 때문이죠. 여기 있어요, 여기. 둥글레 같은 경우는 이제 줄기가 올라오면서 좌우측으로 잎이 이렇게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은방울꽃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기 끝이에요. 독초입니다. 네, 전체가 독초예요. 가끔가다 이 은방울꽃을 착각해서 드시는 사람들이 뭐냐면 같이 자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구토나 복통을 일으킬 수 있는 독성을 가진 은방울꽃. 잎의 모양 같은 게 좀 비슷하기도 하고 이게 같이 자라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둥글레랑 둥글레 자라는 곳에 은방울꽃이 같이 자라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조금 주의가 필요한 그런 식물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굴식물. 조난 상황에서 음식물을 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먹어도 안전한 물을 확보하는 건데요. 이땐 나무가 좋은 수분 공급원이 됩니다. 다래나 자작나무같이 수액이 많은 나무 위치를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얘가 다래입니다, 다래. 이런 데서 나오는 물들은 그냥 다 먹을 수 있어요. 겨우 몇 방울 떨어지는 정도이지만 위급 상황에선 사람을 살리는 생명수가 돼주기도 하겠죠. 어제 실습 나갔을 때 이제 물이 부족해가지고 많이 힘들었는데 이렇게 주변에서 구할 수 있으면은 생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산악훈련은 기상 상황과 상관없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특히 비가 내릴 때 훈련은 체온 유지가 쉽지 않아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위장 크림이 모두 지워질 정도로 거세진 빗방울. 졸졸 흐르던 골짜기의 물은 이미 흙탕물이 되어 쏟아져 내리는 생환훈련장. 이런 급격한 환경의 변화는 오히려 교육생들에게 좋은 상황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생존빨대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한번 먹어봐야 됩니다. 이거 생존빨대에서 후청으로 먹어보는데 지금 일부러 좀 뚝을 만들어서 물을 좀 이렇게 보이게 만든 이유는 일탕물은 아무래도
흙이 계속 쏟겨 내려가잖아. 근데 이게 물을 막아주면은 가라앉아요. 일단 무거운 것들이 흙탕 같은 것들이 좀 가라앉아서 그나마 좀 위에 떠 있는 물을 마시면은 그나마 좀 이렇게 애초에 필터가 덜 되는 걸 마실 수가 있거든요. 생환 장구 속에 들어있는 생존 빨대. 진짜 이거 안 그냥 먹어도 돼요. 여기 이게 물고 여기 반대편에 구멍 뚫려 있죠? 이 부분은 이제 물에 담그면 돼요. 그리고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빨대로 음료수 마시듯이 하시면 됩니다. 뜯지 말고. 평상시라면 엄두도 못 낼 일. 하지만 교육생들은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흙탕물을 마시기 시작하는데요.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필터를 거쳐 세균과 박테리아를 죽이는 요오드 필터. 여기에 활성탄 필터까지 거치면 세균은 99.9% 박멸됩니다. 생존 빨대 하나가 정수하는 물의 양은 약 2,000리터. 처음에 보시니까 어떠세요? 근데 생각보다 흙맛은 별로 안 나고 약간 흙향이 좀 나는데 맛은 전국이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비슷한 시각 훈련장의 또 다른 곳에선 생환조교 하태영 하사의 산악훈련이 시작되는데요. 허만주 상사와 임기정 하사가 함께합니다. 내린 비로 인해 경사가 있는 곳은 이동이 쉽지 않은 산속. 미끄러운 산길을 오르는 것도 버거운데 길이 아닌 숲을 속으로 몸을 숨긴 채 움직이는 교관들. 지금 길이 없네요. 맨 이 능선 상당히 편한 길로 다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런 길로 다니다 보면 주변에서 봤을 때는 가장 꼭대기이기 때문에 눈에 잘 띕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원래 다니지 않는 옆 사면 7, 8부 능선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때 급경사에 미끄러지는 하태영 하사. 생환교육대에 온 지 7개월이 된 하태영 하사에겐 이렇게 경사가 급한 산길을 오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허리를 펼 새도 없이 계속 미끄러지는데요. 다른 사람이 밟지 않은 곳 이런 데를 밟으란 말이야. 여기 다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잖아. 그런 데 밟으니까 계속 미끄러워서 여기 옆으로 이곳도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조종사들은 4년 6개월마다 한 번씩 생존 훈련을 받지만 교관들에겐 이것이 일상. 변화무쌍한 기상 조건을 극복하고 생존 기술을 연마해서 전수하는 것이 이들의 임무입니다. 불과 뭐 한 10분 정도만 이렇게 비 내릴 때 10분 정도만 하면 거의 하루 정도 마실 수 있는 물을 구할 수 있거든요. 고난된 상황에서는 이제 이런 비도 내가 물을 구할 수 있는 상황에 충분히 세이브를 시켜놔야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내가 최대한 모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때까지 이제 그 비축을 해놔야 되는 거죠. 방수 기능과 불에 타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진 생환지도를 다양하게 이용하는 교관들. 거의 그냥 이런 것만 이용해도 물을 지금 이만큼이면 거의 하루 정도는 버틸 수 있는 물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물을 부족. 지금 계속 훈련하면서 물은 마셨어요? 아직 한 모금은. 많이 못 마르겠네요. 온도가 높고 땀을 흘리면 더욱 빨리 찾아오는 탈수 증상. 비상 상황에선 제대로 된 물을 확보하는 것이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이어서 주변 지형 지물을 이용해 은신처를 만드는 훈련. 두 조교는 수로 위에 나무를 얹어 지붕을 만들 요량인데요. 조난 상황에서 적의 눈에 띄지 않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생환지도 2장을 엮어 빗물이 새는 것을 막을 계획. 이때 뭉친 나뭇잎을 지도로 동그랗게 감싸는 임기정 하사.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풀은 왜 넣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줄을 묶어서 당겨서 고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재질이다 보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줄을 묶게 되면 줄이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단추 역할을 해줄 수 있게 이렇게 나뭇잎 같은 걸 넣어줘서 끈을 묶더라도 빠져서 풀리지 않게 그런 용도로 넣어줬습니다. 일단 나도 보고. 이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던 베테랑 허만주 상사. 행안지도 이용해서 버튼 만들 때는 그렇게 안에다 만들면 얘가 공간 활용이 안 되는 거야. 네네. 지도가 그자는 조금 더 이렇게 안쪽에다 만들면 안 돼. 최대한 끝에다가 조금만 해서 볼을 작게 만들어서 당겨주는 거야. 조그맣게 만들어. 조그맣게. 이 끝부분에 최고 끝단에다가 최대한 작게. 작은 것 하나에도 연륜의 차이가 느껴지는 듯합니다. 나뭇가지들을 덮어 은신처를 숨기는 후배들. 겉보기엔 완벽하게 은폐된 것처럼 보이는데 허만주 상사가 보기엔 성에 차지 않는 것 같습니다. 후배들이 좀 만들었는데 이게 뭐가 문제인지 저는 잘 안 보이는데 뭐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런 뭐 나무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어떻게 보면 또 체력과 이런 것들을 소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거죠. 조난된 상황에서는 뭐 먹는 거라든가 아니면 수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거 최소한의 식량과 최소한의 뭐 수면과 이런 것들로 자기가 뭐 도피도 해야 되고 은신도 해야 되고 또 잠도 자야 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이때 자기의 체력을 한 번에 너무 과하게 딱 써버리거나 막 오버해서 체력을 소진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는 거죠. 자, 6조. 이쪽으로 모여보세요. 비가 그친 예비 조종사들의 훈련 현장. 이들 앞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썩은 나무 한 그루가 놓였습니다. 내가 정말 이게 산속에서 혼자서 독공 잡고 토끼 잡고 이런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좀 그나마 좀 쉽게 획득할 수 있는 동물성 음식물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애벌레도 있을 거고, 뭐 곤충들, 그리고 개구리 같은 양서류, 아니면 뱀. 예.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잡기가 더 쉬울 수도 있다. 이거 지네야 지네. 지네 먹으면 큰일 나. 개미밖에 없어. 개미 나오네. 이들이 찾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도 있네. 그죠? 잡으세요. 탁 제껴보라니까. 여기도 있잖아, 그죠? 그죠? 자, 빨리 잡으세요. 잡으세요. 여기도 있네. 자, 빨리. 따가워, 물면. 그래서 지금 얘가 이제 주둥이가 있어서 이렇게 또 깨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손을 잡고 이빨로 여기 탁 뜯으면 돼. 세세요. 조난자들에게 단백질 공급원이 되어줄 흰 점박이 꽃무늬 애벌레. 주로 썩은 나무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시작. 극한의 상황이라는 생각을 되뇌며 애벌레를 먹는 예비 조종사들. 부디 이런 순간을 맞닥뜨려야 할 상황이 실제에선 일어나지 않길 바랄 뿐. 마스틀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조금 비린 맛이 조금 나는 것 같습니다. 생선 비린 맛 같은? 생선도 비려서 잘 못 먹는데 이것도 비려가지고 먹기 힘들었습니다. 실제로 배고프면 먹을 수 있겠어요 이거? 예, 이번에 먹어가지고 먹을 수 있겠습니다. 옛날에 장수풍뎅이 같은 걸 키워본 적이 있어서 생김새 자체는 괜찮은데 이걸 입에 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번엔 더 고난도의 훈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다우토끼 한 마리씩 딱 풀어드릴 거예요. 예? 풀어줄 거라고. 예. 한번 잡아보세요. 여기 같이. 얘를 뭐 단순히 취미생활로 뭐 유흥을 즐기 위해서 얘를 죽이는 거 아니잖아요. 사냥 우리 뭐 사냥꾼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당장 얘를 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좀 과감해질 필요가 있어요. 과감하게. 일반적인 훈련과 다른 생존 그 자체가 목표인 훈련. 평시에서의 생각은 접어두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야 합니다. 빨리 가. 뭐 보고 있어요. 빨리. 조장 역할을 하던 김세훈 소위가 몸을 던져봅니다. 드디어 생포 성공. 동료들의 찬사가 쏟아집니다. 조장님 면모가 섰네요 오늘. 팀원들 고생시키더니. 예.
이번엔 잘 된 것 같습니다. 닭을 잡는 동안 어느덧 어둠이 내려앉은 산속. 교육생들은 저마다 모여 앉아 닭을 손질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쉽진 않네요. 적용이. 예, 또 이게 살아있는 생명을 잡으려다 보니까 또 마음도 약해지고 좀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저에게 실제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조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보는 경험 또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을 피우기 시작하는 교육생들. 송진이 엉긴 소나무 가지를 불쏘시개로 생환장구에 들어있는 마그네슘 스틱을 부싯돌 삼아 불을 붙입니다. 저녁 나절 손질한 닭고기로 저녁을 대체할 생각인데요. 훈련이 시작된 아침 이후 끼니를 먹지 못한 교육생들. 제대로 된 도구 없이 나무꼬챙이에 낀 고기 덩어리가 전부인 그들의 식사. 너무 잘 드세요. 네. 어떠세요, 맛? 맛있어요. 냄새도 안 나고. 그냥 순살이야, 순살. 순살이야, 순살. 진짜 아무것도 없어. 뼈 하나도 없어. 다 발라냈어. 닭가슴살 먹어서 맛있지 않아? 맛있어. 순살이야. 비상시에 이렇게 불을 피우고 저녁거리라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건 아주 운이 좋은 케이스일 겁니다. 이렇게 냄새가 안 나는 거면 당연히 예비 조종사들의 생존 훈련 마지막 밤이 깊어갑니다.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 12시가 훨씬 넘긴 시각에야 차가운 산바닥에 몸을 눕혀보는 교육생들. 비상탈출 시 챙겨놓은 낙하산으로 만든 은신처가 이들의 잠자리입니다. 군화 속에서 하루 종일 혹사당한 교육생의 발 상태가 이들의 고된 하루를 말해주는 듯한데요. 아니 발이 완전 할아버지 발처럼 쭈글쭈글 불었네요. 저도 몰랐는데 이렇게 돼버렸네요. 생소하고 당황스러웠던 일정이 많았던 거라서 피로도보다는 되게 멘탈적인 피로도가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외부로부터 이들을 지켜주는 건 얇은 낙하산과 은박지 한 장. 그럼에도 잠은 쏟아지나 봅니다. 이른 새벽. 산속의 아침은 더욱 일찍 찾아오는데요. 2주간의 생존 훈련이 마무리되는 날. 지난 며칠이 꿈처럼 흘러갔습니다. 잠 잘 잤어요? 네, 어제 피곤해서 바로 눕자마자 잤습니다. 그냥 눕자마자 바로 그냥 예. 기절. 어쨌든 훈련이 지금 마무리돼가요. 예. 배운 거 좀 있어요? 그래도 처음에 힘들었는데 실제로 제가 이런 상황에 닥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훈련에 임하니까 또 새로운 것도 많이 배우고 여기 산에 혼자 떨어졌을 때 또 어떻게 살아남는지도 배우고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지상에서 해상에서 생활 방법들을 배우고 직접 체험해 본 게 가장 제일 기억에 남고 또 이게 조종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짜 쉽지 않은 길이구나라는 걸 진짜 몸소 피부에 와닿게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조종사 한 명을 키워내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사시에도 조종사는 반드시 살아와야 한다고. 그러나 이들의 가치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 매일 매 순간을 목숨을 걸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들에게 생존의 비법을 전수하는 공군 생환교육대가 있습니다. 이 교육생들이 비상시에 사용되는 낙하산이나 생환장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저희는 표현을 합니다. 항공기에서 이젝션했다라는 소식은 꽤 좋은 소식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표현을 안 하지만 저희 교관들은 조종사가 무사히 귀환을 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굉장히 다들 좀 입꼬리가 올라가고 표현을 안 하지만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들이 서로 보이고 있습니다.